전례 없는 실제 공포 생존 게임. 50명이 한 밀실에 갇혔다. 모두의 발 아래에는 빨간 원이 있다. 원 안에 서서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벗어나면 감전사한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2분 후에 숨겨진 조종자가 무작위로 한 명을 죽이고, 이상하게도 죽은 사람은 신비한 힘에 이끌려 사라진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게임 규칙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 몇 명이 죽은 후에야 손목을 돌려 바닥에 화살을 조종하고 주먹을 쥐어 화살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화살이 가리키는 사람들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다음 타이머가 끝나기 전에 죽을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테스트 결과 모든 화살표는 각자 대응되는 사람이 있었고, 각 사람은 자유롭게 화살표를 조종하여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즉, 모두 투표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음 사망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규칙은 알았지만 도덕적 한계에 갇혔습니다.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된 후 사람들은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무작위로 한 명이 죽자 공포 분위기 속에서 누구도 다음이 자신일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서둘러 제안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투표를 시도해서 죽음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말이죠. 새로운 타이머가 끝나가는 것을 보며 모두 곧바로 화살표를 옮겨져 간 사람의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났는데도 누군가는 한 방에 목숨을 잃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분명히 이 계획은 통하지 않아. 통제 불능의 죽음으로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지.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모두가 다음 희생자가 자신이 될까봐 두려워했어. 그때 한 젊은 남자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 어차피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면 왜 노인들이 먼저 죽는 게 아니냐고 말이야. 노인들은 이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어차피 젊은 사람들보다 먼저 죽을 운명인데 왜 생존의 희망을 젊은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어? 그 말이 떨어지자 순식간에 격렬한 반응이 쏟아졌어. 어떤 사람들은 즉각 동의했지만 반대 의견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그 젊은 남자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그 젊은 남자는 개의치 않고 바로 한 노인을 지목했어. 지목당한 노인은 당황하며 자신에게도 살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 하지만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그는 밖으로 던져졌다. 분명히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 첫 번째 노인이 떨어져 죽자 곧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던져졌다. 그 후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모자를 쓴 한 여성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향하자 황급히 자신은 50살이지만 늙어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발생했다. 도대체 몇 살이 되어야 노인으로 간주되는 것일까? 현장 대부분이 중년층이었기에 설마 노인들이 먼저 떨어지고 나면 그들이 다음 차례가 되는 것일까? 결국 제안을 했던 남자가 모든 비난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이 장면을 본 소녀는 순간 당황했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았다. 소년의 죽음과 함께 게임은 갑자기 교착 상태에 빠졌고 아무도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총알바지가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계속 사람이 죽을 테니까. 그때 모자를 쓴 여자가 갑자기 말했다. 그들은 아마도 무작위로 게임에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니고 모두를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서로 자기소개를 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 제안은 곧바로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통통한 여자가 먼저 나와 자기소개를 했지만 너무 자세하게 말하다 보니 카운트다운이 다 되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지 못했다. 너무 장황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에게 찍혀 탈락했고, 쓸데없는 말을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지만 공통점이나 유용한 정보를 찾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완전히 낯선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 부부는 우연히 나란히 앉았고 남편은 자기소개를 마치고 모두에게 간청하기 시작했다. 모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때 한 경찰이 갑자기 문신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그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름은 라울이고 가정폭력범이었으며 남성 경찰은 그의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누가 먼저 죽을지 선택해야 한다면 범죄자부터 내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운신남은 자신이 경찰을 모른다고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결국 그는 탈락할 운명을 맞았다. 이런 전례를 통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로 했다. 도대체 누가 나쁜 놈일까? 흑인 노인이 사람들이 자신을 몰래 쳐다보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찾지 마세요. 깔끔하게 흑인들을 모두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이 말은 곧 누군가 인종차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였고 흑인 노인을 본 사람들은 붕괴했다. 누군가는 이건 인종차별과 아무 상관없어요. 전에 죽은 사람들 중에도 백인이 많았어요. 라고 설명했다. 그러니 흑인 노인은 자신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핑계 삼아 선택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 주제 때문에 현장의 몇몇 사람들이 곧바로 말다툼을 벌였고 뒤에 있던 경찰도 나섰다. 그는 제가 경찰 생활을 하면서 봐온 이 흑인들은 항상 놀고 먹기만 하고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오늘처럼 굳이 이슈를 만들어서 살 길을 찾으려 하는 거 내가 뽑힌 게 인종차별이라는 거야. 경찰은 화가 난 채로 소리쳤지만 순간 누군가에 의해 암살당했다. 경찰의 죽음과 함께 한 병사가 나서서 화해를 시도했다. 그는 편견을 버리고 서로 공격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멈춰야 할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곳에 갇힌 그들은 이제 하나의 팀이며 협력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병사의 말은 사람들을 깨우고 새로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병사는 자신에게 투표하여 시간을 벌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제안했지만 투표를 시작하자 자신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또 한 명이 무작위로 사라졌다.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 오른쪽 사람에게 투표하자는 것이었다. 모두 한 표씩 돌려가며 투표를 하고 마지막에는 원형을 이루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람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전에 임산부와 한 남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표를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해하며 아직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둘러 투표를 했고 결국 카운트다운과 함께 그 남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남자가 죽었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한 표를 더 가질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금 죽은 남자가 규칙을 어기고 임산부에게 투표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자신도 그에게 투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제야 사람들은 아마도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한 명뿐일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살아남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면 말이야. 결국 임산부와 어린 소녀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그들은 약자니까. 아마 그들을 떨어뜨려야만 자신들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거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먼저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현장은 두 개의 파벌로 나뉘었다. 새로운 투표가 끝나자 이번에는 무려 3명이 투표를 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맹비난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원에서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고 물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한 남자아이가 갑자기 일어섰다. 그는 자신이 나타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다. 그러자 소녀는 이렇게 말했다. 소녀는 2분의 생존 시간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지만 그를 막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이가 좀 더 많은 흑인 한 명이 그가 목숨을 잃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소년 대신 자신이 나서기로 했다. 그는 주저없이 돌아섰다. 흑인은 죽었지만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여전히 소년을 용서하지 않았다.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소년도 뒤돌아섰습니다. 소년이 죽자 더 이상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사람의 죽음, 연인이 없는 사람의 죽음, 가족이 없는 사람의 죽음. 몇 차례의 공격이 지나자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복 입은 남자가 옆에 있는 오빠 동생을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액션 영화 배우라고 했죠. 분명 남자는 여자의 직업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죽은 건 그였죠. 분명 이 지경에 이르자 공격성이 강할수록 탈락하기 쉬웠어요. 그리고 몇 차례의 투표를 거쳐 남은 사람은 15명뿐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여자아이와 임산부에게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한 명만 남을 수 있다면 그들은 누군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에게서 미리 한 명을 뽑아내는 건 왜 안 될까? 그래서 누군가는 의논 끝에 먼저 어린 소녀를 뽑아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것은 두 가지 다른 입장을 불러일으켰다. 어린 소녀를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다. 양측은 격렬한 논쟁과 표결을 벌였다. 하지만 몇 차례의 투표가 끝난 후 작은 소녀는 아무 일도 없었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죽었어. 투표를 이끈 안경 쓴 남자도 조용히 탈락했어. 그때 사람들은 드디어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 처음에 부부 관계라고 인정했던 남녀가 몰래 뒤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는 거야. 긴 털의 남자의 끊임없는 질문 끝에 남자는 마침내 자신과 여자가 부부가 아니라고 인정했어. 몰래 팀을 짜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방금 그 짓을 한 이유는 두 무리로 나눠 서로 죽이게 하려는 거였어. 진실을 말하는 남자는 모든 계획을 여자에게 뒤집어 씌웠어. 그렇긴 하지만 결국 그와 여자는 차례로 떨어져 나갔어. 몇 차례의 카운트다운 후 5명만 남았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임산부와 어린 여자아이를 보호하는 편이었어. 그래서 인원수가 많았어. 긴 머리 남자는 더 이상 어린 여자아이를 공격하지 못했지만 옆에 있는 뚱뚱한 남자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이 뚱뚱한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투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장모는 뚱뚱한 사람을 먼저 투표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게임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임산부와 어린 소녀와 협력하여 주저없이 그를 떨어뜨렸습니다. 무대에 4명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이 없던 뚱뚱한 사람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마치 배우의 검은 손에 침묵의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그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죽자 게임에는 3명만 남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말했습니다. 아마도 정말로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자신과 함께 원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 명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발적으로 나서겠습니까?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이 선택을 임산부와 어린 소녀에게 맡겼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어린 소녀는 마침내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There's no more time. Do it!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소녀의 선의를 이용하여 이중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만이 남아서 서 있더라도 게임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자가 이 게임의 목적이 대체 무엇인지 분노에 차서 욕설을 퍼붓자 갑자기 그의 몸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 동시에 죽은 임산부에게도 한 줄기 빛이 비쳤다. 알고 보니 그의 배 속 태아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태아는 투표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주저없이 선택을 내렸다. 화면이 바뀌면서 남자는 깨어나자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하늘에는 거대한 우주선이 떠 있었다. 그는 어리둥절하게 일어서서 알아차렸다. 지구 전체가 그 우주선에 덮여 있는 듯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자 마침내 생존자들을 발견했다. 그들 중에는 임산부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다. 아마도 방금 전 게임은 외계인의 테스트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저예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플롯에 몇 가지 허점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인간의 선과 악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속내 깊은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직면하더라도 여전히 도덕적 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